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주 중국 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깜짝 발탁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요, 재임 시절인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의 수교를 성사시켰습니다. 또 노 이사장은 그동안 민간 차원의 한중 교류에 힘써왔는데요. 노 이사장, 정치적으로는 보수 쪽에 가까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다가 또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은 광주 민주화운동 탄압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탕평 또는 포용 인사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강경 진보 진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이 깜짝 발탁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에 말씀하신 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돼서 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오늘 확인했습니다. 노 이사장은 이 경복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에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받았고요. 조지타운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변호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 동아시아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노 이사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파견한 이 중국 특사단의 일원으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태년 그리고 박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로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특사단에 노재헌 내정자가 포함됐을 때 이미 의외의 좀 인선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번과 같은 이 대사 인선의 복선이 깔려 있었나 봅니다. 앞선 정권들에서는요, 통상 주 중국 대사에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든지 또 정권 핵심부에서 활동해온 그런 인사를 보내곤 했습니다. 중국 측이 또 그런 중량급의, 그러니까 무게가 있는 인사를 원했다 이런 또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요, 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이 투톱이 주중대사를 맡았고요. 윤석열 정부 때도 대통령실장을 지낸 김대기 전 실장이 인선이 됐는데 하지만 정작 이제 부임은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정통 외교관 출신도 아닌 노 이사장이 깜짝 발탁이 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는 노 이사장의 아버지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1992년 이 중국과의 수교를 이뤄내는 등 오늘날 한중 관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 또 이 아들 노 이사장도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한중 관계를 다뤄온 게 핵심 배경인 듯합니다. 1992년 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중국을 공식 방문했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으로 3박 4일간의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해 많은 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양상곤 주석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북방 외교의 결실을 본 노 대통령을 가리켜서 20세기 후반기 역사의 영웅으로 대접받게 됐다고 논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 이사장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중 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2022년 외교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을 지내는 등 중국과 인연이 깊은데요. 한중 수교 20주년인 2012년부터 동아시아 문화재단을 설립한 뒤 본인이 직접 중국을 오가며 양국의 쌍방향 문화 교류를 이어왔고요. 2016년엔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을 맡는 등 한중 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중국은 노 이사장이 1992년 한중 수교의 주역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한중 수교 33주년을 앞두고 경기 파주의 노 전 대통령 묘소를 노 이사장과 함께 참배한 바 있습니다.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도 부임 첫 해인 2020년 8월에 투병 중이던 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물을 마실 때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의 이 음수 사원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이 퍼준 물을 잘 마시고 있으며 오랜 기간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이제 비추어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노 이사장을 이 주중대사에 임명을 한 건 다소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복원하기 위함이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 이사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정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또 노 이사장 본인도 그동안 보수 진영 정치권에서 주로 몸담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통합형 인사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노 이사장은 아버지가 퇴임한 이후 한때 이 정치권에 몸담기도 했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이 박준규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이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이 대구 동구을 지구당 위원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를 접어야 했습니다. 이후 노 이사장이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은 계기는 선친의 업보를 할 수 있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사과 행보를 보여온 겁니다. 2019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유가족을 직접 찾아 아버지 대신 고개를 숙였고요. 다음 해에도 5.18 묘지를 찾아 치유와 화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매년 5.18 묘지를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사죄했습니다. 관련 모습 보고 오시죠.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 5.18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화해하기 위한 노력은 나름대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 의미와는 별개로요, 이 노재현 이사장이 정통 외교관 출신이거나 또 정권의 핵심부에서 활동해온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취임으로 어느 때보다 미묘하고 복잡해진 이 한중 관계를 최일선에서 잘 풀어낼지 의문이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노 이사장은 그동안 알려진 것 이상으로 이 중국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한중 관계 개선의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이 노 이사장이 외교 분야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중국의 노회한 이 외교 전문가들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지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적지 않은 데다가 최근 노 이사장 누나죠,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을 계기로 해서 이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인 그런 상황인 만큼 이번 인선이 논란을 부를 소지가 적지 않다,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이사장이 새 정부의 첫 중국 주중 대사로 지금 발탁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뭐 주중 대사를 포함해서 이제 4강 대사들은 대개 대통령의 측근이나 아니면 이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임명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이제 한중 수교에 그 상당한 기여를 한 그 아들을 임명했다 하는 점에서 그 뭐 중량감 뭐 이런 거는 뭐 손색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국민의힘 계열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뭐 탕평 이런 이미지도 좀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뭐 이제 공직 경험이 없다? 뭐 그거는 뭐 전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낙하산식으로 내려가는 대사들보다는 훨씬 더 신선감이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